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대통령 재직 시에 제대로 해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 가뭄으로 전남북 지방은 식수도 부족하고 땅이 타들어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호남권 일대는 심한 가뭄으로 호수의 물이 말라 바닥까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것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작년 10월에 심은 양파 모종에서 나온 싹이 말라버린 모습을 보여주며 이 상태라면 올해는 평년 수확량의 30%도 안 될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펌프와 연결된 또랑에도 물은 없고 바닥 곳곳에 이끼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전북 임실군 옥종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420m 길이에 바닥은 수면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해 놨지만은 지금은 물이 빠져 갈라진 뻘밭만 보여 오히려 삭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안개길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안개도 자주 끼이는 습한 지역이지만 흙먼지가 날리고 출렁다리 아래는 물이 마르고 갈라진 갯바닥만 눈에 띄었습니다. 호남권 식수원인 영산강 권역에는 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작년 초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헐어버리고 상시 개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 해체에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보를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이 보들을 완전 개방 상태인 물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인 취양수 제약 수위만을 유지하라고 허용해서 최저 수위만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보를 최대한 채우는 관리 수위가 아닌 최저 수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숭촌보는 850만 톤, 죽산보는 950만 톤의 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광주 광역시 급수인구 146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 승촌보는 26일치, 죽산보는 21일치 물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 난리인데 20일에서 25일 물이 안 나온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겨울봄 가뭄이 발표된 작년 초에도 보 수문을 열어놓고 물을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금강유역에 세종보, 공주보, 백주보 등에서 흘러내린 물은 영산강보다 2배 이상 많은 3,720만 톤이나 됩니다. 보에 물만 잘 가두어 두었어도 호남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문 정부는 2017년부터 해마다 겨울이면 모니터링을 한다며 보 수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2월엔 가뭄이 특히 심해 농민들이 보 수문을 닫아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들은 채 만취하며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 보냈습니다. 결국 파종 시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농촌 마을마다 2천만 원씩을 들여 양수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을 했답니다. 보만 잘 관리했어도 아낄 수 있었던 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수계기금 제도를 손보지 않은 것도 실책으로 꼽힙니다.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 관리를 모두 맡으면서 수질 관리에만 쓰던 이 기금을 수량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작년 12월 가뭄으로 광주 시민들이 쓸 생활용수를 영산강에서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할 때 영산강 수계 기금의 여유분 529억 원이 있었지만은 기금 관리 제도를 방치해 놨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못했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 유역은 가뭄과 홍수 피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번 호남권 가뭄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섬진강 유역이었습니다. 섬진강댐 총 저수량은 4억 6,600만 톤인데 4월 2일 기준으로 9천만 톤이 담겨 있어서 저수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이는 예년의 45% 수준이라고 합니다. 섬진강은 2020년 여름 수해 때에도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장마로 합천댐, 남강, 섬진강, 용담댐, 대청댐 등 5개 댐 하류 158지구에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주는 환경분쟁조정금의 74%가 섬진강 유역으로 돌아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준설과 제방을 쌓은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주요 강들은 4대강 사업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와 극심한 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강됐습니다. 섬진강은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댐이나 보의 추가 건설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섬진강 유역에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시설 등을 설치해 물 부족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치산치수는 위정자가 해야 하는 제1의 정치 과제였습니다. 살림을 잘 가꾸어 먹거리, 열매를 키우고 집 짓고 갖가지 생활용품을 만들고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잘 다스려 농사를 짓고 홍수와 가뭄을 피해 의식주 기본에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요 치자의 대본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쉬운 예로 금년에 또다시 대량 기아 사태가 우려된다는 북한이 거의 해마다 가뭄과 홍수 때문에 의식주 기본 생활이 위협을 받는 요인으로 치산치수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획기적으로 증산시킨다며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다락론 개조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비가 안 오면 강물까지 마르고 장마가 치면 산에서 흙모래가 쓸려 내려와 개천과 강바닥에 엄청난 토사가 쌓입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니까 흙에 자양분이 다 빠져서 나무든 풀이든 식물이 자라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각한 기근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산간 오지 곳곳부터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엔 산림청을 만들어 전국 어디를 가나 나무를 심고 가꾸게 했습니다. 입산 금지로 겨울에 나무를 떼지 못하게 하고 산불을 철저히 막아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가스 연료로 땔나무와 석탄 연료를 줄임으로써 산림 녹화로 민둥산을 없앴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 연못, 보와 댐을 쌓았습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모래를 파내고 강변둑을 정비했습니다. 국토의 경관이 아름다워졌고 가뭄 걱정과 홍수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원전을 선언하더니 원전 설계도와 원전 기술까지 USB에 담아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햇볕 잘 드는 산과 들판, 호수 위는 온통 태양열 열판으로 덮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강물을 저장하며 조절하기 위해 만든 보는 허물어 버리거나 반강제로 물을 빼게 만들어 산지도 엉망진창이 됐고 찰랑찰랑하던 강까지 바닥이 드러나도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면에 전문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사람을 골라 쓰는 안목도 없고 분별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일하던 전문가들은 그게 무슨 꼴들입니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말도 못하는 북한 김여정의 말대로 하면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들이고 특등 모더리들이었단 말입니까? 문재인이야말로 망쳐놓은 것들만 있지 제대로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따위로 대통령 한 것이 자랑스럽더냐고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왜 이 나라에서 정치를 했느냐고 까놓고 국민들이 신문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